자, 오늘 공부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평균 변화율이 있잖아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의 극한값을 취하면 순간 변화율이 되니까 그게 미분계수가 된다 라는 걸 배우지. 그걸 언제 배우는 거야? 수학 2에서 미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거죠. 미분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라고 들어가기 시작하잖아. 그치? 그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2가 아니라 이제 미적분으로 올라왔어. 좀 더 어렵게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에 증감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평균 변화율 자체가 분수꼴이거든. 알지? x분의 얼마잖아. x-a분의 얼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몫의 미분법이 필요하기 시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적분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의 증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부터 얘랑 학생들이 더럽게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알아. 이계도 함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조금 관계가 달라요. 이계도 함수의 양음하고 그 평균 변화율의 증감이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런 개념들의 정확한 차이가 난다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정확한 뒷배경들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뿌옇게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자고? 선명하게 알아보자고. 때로는 이 둘의 차이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런 거 같은데 라고 풀어서 맞았다가 이게 맞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면 오개념이 돼버리는 거지. 알겠죠? 이건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fx, 주어진 함수 fx는 f0은 0이다. 일단 f0은 0이다. 이런 조건 하나 하고요. 원점을 지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 fx가 0점을 안 지나면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되면 따질 게 너무 많아. 알겠죠? 그냥 편의상 f0은 0이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막 이계도 함수 같은 거 없고 막 존재하지 않고, 뭐 여기서 연속 아니고 여기서 막 미분 안 되고, 짜증나.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 깨끗하게 예쁜 함수, 예를 들면 다항함수 같은 거. 알겠지? 즉 다시 말하면 얘는 fx는 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계도가 연속.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면 연속. 알겠지? 존재하고 연속까지 하니까 아무런 가장 강력한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존재한 연속이다. 그러니까 fx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알겠죠? 이런 녀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gx라고 잡을게요. gx라고 잡으면 gx는 fx가 0,0을 지난다고 했었으니까 0,0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근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당연히 뭐가 돼요? x분의 fx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x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해 볼 건데, 자, 그럼 여기서 g'(x)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분모는 제곱을 해주게 되고, 이 위의 녀석이 f'x의 x 빼기 fx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뭐야? 얘는 보니까 부호가 뭐야? 부호가 x의 양과 음에 상관없이 항상 뭐라고? 양수라는 거죠. 알겠죠?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럼 결국 얘의 부호가 모든 걸 결정해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의 부호가 모든 걸 결정해 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다시 f'x하고 빼기 fx를 비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0이라고 비교하지 말고 얘랑 비교하자고요. f'x하고 x분의 fx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따져 보도록 합시다. 0,0이니까요. 음으로 가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양으로 가는 쪽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0,0에서 존재한다고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어디? x가 요 gx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약속을 하다 보면 덜 헷갈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내가 x 넘기고 싶은데, 선생님 넘기다 보니까 x가 부호가 음수라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막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양수로 놓고 시작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뭐야? 미분계수하고 평균 변화율하고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해보자. fx분의 x 평균 변화율하고 f'x 중에서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럼 얘네들이 비교하면 뭐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가 음수가. 그럼 g'x는 어떻게 한다고? 감소한다고. 다시 말하면 이거이면 평균 변화율인 gx는 감소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분의 fx가 있는데 이 녀석이 f'x가 오히려 더 크다. 자, 그러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니까. 자, 이게 수식적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x고 여기에 딱 찍었더니 여기가 x, fx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 변화율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순간 변화율이 만약에 이 평균 변화율보다 더 가파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는 그래프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뭐가 더 크면?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보다 더 크면.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혹은 반대로 얘가 이거보다 더 낮은 거야. 이렇게. 이게 낮아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 평균 변화율은 더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것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아주 평균 변화율의 증감을 건조하게 이계담수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묵묵히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국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의 차이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의 증감을 따지면 된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도 해요. 순간 변화율이 여태까지의 평균 변화율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한다고? 끌고 올라간다고. 내가 커졌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평균 변화율보다 순간 변화율이 더 낮으면 뭐라고? 오히려 감소한다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미 반 학생들이 구성돼 있어서 30명으로 반평균 점수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새로 들어온 거야. 근데 걔가 그 새로 들어온 애가 반평균보다 점수가 높아. 여기서 말하는 반평균이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인원수분의 전체 학생 수의 총합이니까. 알겠지? 그거보다 더 높은 애가 들어왔어. 그럼 반평균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는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반평균만도 못한 놈이 들어왔어. 순간적으로 한 놈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추가가 됐고 fx 총점도 추가가 됐는데 이 자식이 반평균만 못해. 그럼 평균 점수 어떻게 된다고?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그냥 수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면 몸이 건조하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이계도 함수의 양음하고 오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알겠지? 이거를 좀 주의해달라. 이거의 음양과는 무관한, 음양과는 다르다. 무관하긴 아니고 다르다. 이계도 함수의 음양하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변화율의 증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오해하기 되게 쉬운 게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됩니까? 누가 봐도 증가하는 것 같아.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평균 변화율은 증가해요. 알겠습니까? 평균 변화율 증가해요.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의 평균 변화율보다 뭐가 더 크다고? 지금 현재 순간 변화율이 어떻다고? 더 크다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이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이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모아서 빨간색만 모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거꾸로 두 번째 케이스. 이계도 함수 값이 어떻게 된다면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하겠죠. 위로 볼록한 케이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 그래.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 평균 변화율의 값이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보다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완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평변이 감소한다. 자, 그러나 역은 절대로 아니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반리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왜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닐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평균 변화율이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재밌게 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평균 변화율이 점점 증가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증가하고 잘하던 시절이 좋았는데 여기 지금 뭐가 생겼어? 보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 바뀌었으니까 무슨 점이 생겼어? 변곡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변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변화율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 평균 변화율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 진짜로 증가하다가 아직도 증가하는데 언제부터 다시 감소 추이로 돌아가기 시작하니? 아까 어떻게 해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그랬어? 여기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서 이런 값도 하나 깨달을 수 있겠네. 자, 잘 기억해보죠. 평균 변화율의 그 값.
평균 변화율의 극값이 뭐야? 평균 변화율이 뭐 하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 추이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이쪽이 갔다가 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겠어? 둘이 같아진 일이 생기겠지. 그게 무슨 말이라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다. 무슨 뜻이라고?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접선과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생겼어요? 여기 이 점이 무슨 뜻이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값에서 항상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접한다. 그 원점에서 보내는 그 직선과 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런 측면도 똑같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접하기 전까지는 즉 다시 말하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어도 아직 접선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계속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간에서 어떻다고요? 이 구간은 위로 블록인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평균 변화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여기서 포함 관계를 따지자면 아래로 블록이 있죠. 아래로 블록이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이 증가해요. 알겠죠? 그러나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고 아래로 블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평변증은 뭐야? 평변증이 더 큰 케이스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녀석은 아래로 블록인데 얘는 뭐야? 아래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이지만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이디어도 똑같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같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마치 여기서 계산을 제대로 해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시죠. 지금 뭘 보였어요 방금? 이계담수가 0보다 크면 평균 변화율이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했었죠. 근데 사실 그걸 그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림 그리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담수가 0보다 크면 왜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평균 변화율을 0,0을 지난다는 가정하에 하면 얘하고 뭘 비교하는 거야? F'X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f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x분의 fx라는 게 뭐냐면 x분의 1은 똑같이 빼고요. 0부터 x까지를 그대로 적분해 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무엇을? f't를 dt에 대해서 적분하신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0부터 x까지 ft, dt가 되고요. 이 x가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양수를 넘겨주시면 f'x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대결로 바뀌어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식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0부터 x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무엇을? f'x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dt에 대해서. 이 식 잘 아시겠어요? f'x는 뭐라고? 상수야. 그 상수를 dt 0부터 x까지 쭉 적분했기 때문에 그냥 x가 앞에 붙는 겁니다. 이런 값으로 비교가 되겠죠. 같은 꼴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f't하고 f'x 같은 경우는 어때? 특히 여기서 t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야? 0부터 x까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얘는 그냥 f'x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계담수가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계담수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f'x가 무슨 함수? 증감수란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증감수니까 얘가 크겠어, 얘가 크겠어. 얘는 이미 다 큰 놈이고 얘는 크고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다 큰 놈이 크겠죠? 알겠죠? 근데 이런 녀석이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얘가 더 크니까 결국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위로 블록할 때는, 아래로 블록할 때는 평균 변화율이 항상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보다 어떻게 된다고?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던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은 그 미분의 계수의 정의를 설명하는 순간 변화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적분 수업하면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꼭 아셔야 되겠고, 특히 얘는 어디까지 출제가 되게 되냐면 역대급 킬러 문제로 불리는 17수능 30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17수능 30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96년도 수능처럼 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17수능 30번까지 개 어려운 문제까지 되게 폭넓게
정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96년도 수능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96년도 수능인데 96년도 수능이면 얘들아 진짜 수능 역사에서 100등 안에 드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진짜 오래된 애들인데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fx에 대해서 수식적 설명을 안 주고 애초에 뭐로 줬어? 그냥 그래프로 줬습니다. fx의 그래프를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알겠죠? 엄밀히 따지면 fx가 위로 볼록한 모양이긴 한데 어떤 애가 태클을 거는 거야. 제 눈에는 위로 볼록해 보이지 않고요. 가만히 보니까 왠지 A 근방에서 직선 같아 보입니다. 막 이렇게 개 우기는 거지. 왜냐면 눈에 대한 문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제를 했잖아. 그게 수능의 태초 버전이었다니까? 무슨 뜻이겠어? 수능은 애초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원하는 거지 엄밀히 모두 다 계산해서 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 얘는 애초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니 fx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 지금. 알겠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를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 왜 없어? 지금은 평균 변화율의 증감을 얘기하는 거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 보시죠. 기억. A를 A로 나눴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A 빼기 0에서부터 FA에서 F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F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위로 볼록하네 라기보다는 위로 볼록하네 라기보다는 이 평균 변화율하고 이 평균 변화율을 그냥 비교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얘가 위로 볼록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위로 볼록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있긴 하겠죠. 이 순간 변화율이 뭐야? 평균 변화율보다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로 볼록해질 확률이 높겠지. 위로 볼록하다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필요 조건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결국 뭐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큰 거니까 기억 나가리죠. 알겠죠? 니은입니다. 니은. 자, 그래서 여기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문제 맞는데 니은은 싱거워요. 니은은 뭐가 싱거워? 이렇게 넘겨주면서 얘를 1이랑 비교해보라고 했잖아. 이건 평균 변화율 자체로 물어본 겁니다. 평균 변화율 자체로 물어본 거니까 요 길이랑 구해나가는데 마침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직선이 있죠.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이라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비교하면 뭐야? 얘가 더 완만하다고 보자는 겁니다. 어떤 눈깔이 삔 놈이 그게 뭐가 완만합니까? 얘 내가 보기엔 얘가 더 가파른데 얘를 이지랄 떨면서 우기기 시작한다 쳐. 그걸 안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소지가 있지. 사실 명확하게 얘가 더 가파른 건 아니잖아. 그냥 가파르게 보이는 거잖아.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맞겠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예를 들면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수능의 출제 의도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조건 수식으로 엄밀하게 푸는 것이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엄밀충이 있으면 자, 알았어. 너 앉아봐. 내가 이 문제 줄 테니까 96년도 수능이거든. 엄밀하게 풀어보세요. 이거 엄밀하게 풀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엄밀하게 풉니까?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풀면 뭐가 좋아?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근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그건 옳고 예를 들면 이건 야매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무슨 말? 1보다 크다고? 에이 또 개소리네요. 그죠?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럼 디귿은 뭐야? 그냥 참이 돼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거기 보시니까 F'A랑 F'B를 비교해보라고 돼 있는데 F'A랑 F'B를 비교하려면 사실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위로 볼록한 함수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풀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 봐봐. 인예 7이 뭔지 알아? 인예 7? 인문계 예체능계 7번이었다고. 야, 아무리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힘들어도 예체능계 애들 모아놓고 이계도 함수 가르칠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싶었던 건 뭐야?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접선 그려봐. 뭐가 더 가파라?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가파른데요? 그럼 이게 더 큰 거야. 자, 그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 여기서는 뭐냐면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니까 요 두 개를 묶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사실은 미적분 파트가 아니라 수학 2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이다. 그걸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의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어때?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옛날 문제가 원래 옛날 문제가 좀 더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되게 어렵고 그래요. 뭔가 조절이,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거기 보면 생산량이 X일 때 생산 비를 fx라고 하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 생산 B라고 써놔가지고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B가 한번 눈에 국어 실력을 한번 파악하도록 합시다. 이 B겠어? 아니면 이 B겠어? 그러니까 급식 B 할 때 그 B냐? 아니면 뭐 성적의 B, 무슨 B를 B라고 하지? 하여튼 그 비율 할 때 B냐? 뭐 같아? 자, 이 국어 빠간가 국어 천재인가, 천재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가 외국 사람인가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비가 레이셔겠어? 코스트겠어? 이 코스트입니다. 레이셔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를 낸다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라고 할 것 같아요. 생산 비용. 생산 비라고 하면 뭔가 비율인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 솔직히. 알겠죠? 생산 비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X를 만드는데 FX가 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F'X를 뭐라고 부른다고? 마지널 코스트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마지널, 한계적인 생산비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재를 찍어요. 자, 교재를 찍어서 첨부를 찍습니다. 예를 들면 첨부를 찍는데 예를 들면 돈이 얼마가 들었냐? 300만 원이 들었다고 쳐요. 첨부 인쇄해 주세요 하고 인쇄소에다 맡겼어. 이 책을 1000명의 학생들이 풀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때 300만 원이 들어왔어. 자, 그러면 첨부로 나누면 얼마죠? 3,000원이죠. 그쵸? 그럼 개당 평균 낙단 얼마야? 3,000원이에요. 첨부의 학생들을 1000명의 학생들 다 나눠주고 수업을 다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수능 한 전전날쯤에 어떤 애가 와서 쌤, 저번에 주신 책 잃어버려가지고 책 한 권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다 나갔는데? 아, 그래도 선생님 저 책 한 권만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이럴 순 없잖아. 야, 수능 전전날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책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안 돼. 네가 잃어버렸잖아. 네 잘못이잖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넌 꺼져. 넌 수능 망해도 돼.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지? 그럼 당연히 책을 하나 더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이제 인쇄기로 뽑아주면 되니까 뽑아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약간 상황이 한 10건 정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쳐봐. 학원에 맡기긴 좀 미안하니까 인쇄소에다 맡겼다고 쳐요. 인쇄소 몇 건 찍어달라고 한다고? 만약에 한 건만 찍어달라고 했다 칠게. 한 건만 찍어달라고 하면 이게 3,000원이었잖아. 한 건 더 찍는 데는 12,000원 정도가 듭니다 칩시다. 이렇게 돼요. 진짜 실제로 대략 이 정도 수치가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1000권을 찍을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찍을 만한 그 인쇄판이 필요하잖아. 그 판을 다 세팅을 하고 만들고 막 해가지고 1000권을 찍으면 뭐만 추가로 들어가? 종이값만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평균 때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한 권 찍으려면 어떻게 돼? 또 판을 또 만들어야 돼. 걔를 위해 가지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 수가 한 권에 다 들어가서 사실 12,000원도 내가 한 권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잡은 거지. 만약에 한 권 진짜 리얼 한 권이면 10몇만 원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10몇만 원이 뭐야? 진짜 100만 원 되면 어떡하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엄청 높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무슨 코스트라고 한다고?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 더 찍으려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뭐야?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을 이렇게 찍는다. 만약에 학생들이 봐봐. 이 책을 팔면 300권에서 400권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보통의 만약에 장사꾼이다. 그러면 차라리 300권을 찍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고객들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뭐 아쉬우니까 또 다음에 꼭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건 장사꾼이고. 케이크를 팔거나 빵을 팔거나 김밥을 팔 때는 그렇게 팔아도 되지. 근데 예를 들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300권 딱 찍어놓고 한 100 몇십 명의 학생들이 오면 죄송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꼭 미리미리 하도록 하세요. 이 지랄 떠는 게 선생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500권을 찍어야 됩니다. 뭔지 알겠어? 왜냐면 401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 한 권은 더 찍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500권은 차라리 찍어 놓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봐봐. 내가 첨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첨부였는데 얘를 1500% 찍었어. 그럼 여기서 300에서 1.5배가 됐으니까 얘가 45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알겠죠? 왜냐면 종이값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찍게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H하고 MC는 실제로 모든 뭔가 장사적 혹은 실용적 이런 비교를 할 때 매우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건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그냥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평균 생산이 아니죠. 벌써 생산이 붙었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잖아. 뭐가 뭐를 선도해 나간다고?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을 선도해 나간다고. 순간 변화율이 높으면 끌고 올라간다고.
순간 변화율이 낮으면 끌고 내려간다고. 그 순간순간의 방향이 평균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주는 거야. 매사 다 그렇잖아. 10시간 동안 몇 페이지를 공부를 했어. 근데 마지막 1시간을 더 빡 버닝하면 평균적으로 몇 페이지 한 게 올라가는 거고, 놀기 시작하면 평균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매사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분명히 A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A씨가 바닥을 치고요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죠? A씨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A씨가. 자, 여기서 바닥을 쳤어요. A씨의 무슨 값? A씨의 무슨 값? 극값이지. 극소값이잖아. A씨의 극소값. 평균 변화율의 극값을 취할 때는 뭐가 된다고? 접한다고요. 뭐랑 접한다고?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아까? 평균 변화율이 극값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직선을 그으면 접한다 그랬잖아. 자, 그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극소로 지날 때 MC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MC가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C 여기서 안 지난 새끼 다 지우세요. 1번, 2번, 5번 지우시면 됩니다. 결국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냐만 따지면 됩니다.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답이 되는 이유는 뭐야? 얘는 평균 변화율보다 어때요, 지금? 이 평균 변화율보다 얘가 더 어때? 더 높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겁니다. 이 평균 변화율보다 얘가 더 어때요? 얘가 더 낮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감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MC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뭐가 결정해 준다고? 순간 변화율이 지금 현재까지 평균 변화율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새로 이 반에 들어온 학생이 반평균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로 반평균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는 거라고. 물론 반평균은 그냥 애들이 공부해서 만들어져야지. 씨발 새로운 애가 들어와서 반평균을 올리면 말이 됩니까? 애들이 공부해서 반평균이 올라가야지. 그게 무슨 반이야? 그게 무슨 수업이야? 그럴 거면 애들은 그냥 유지시켜놓고 그냥 그룹핑을 지는 것밖에 의미가 없잖아. 그러진 않지.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를 들게 설명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이렇게 두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크리티컬하게 잘 물어봤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역사에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진짜 개쩔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형은 0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점을 지난 녀석으로 만들어줬고요. X랑 Y는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진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뭐래요? 0부터 XFY부터 YFX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식은 이런 형태보다는 보기 좋은 형태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끼리끼리 X랑 Y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FX랑 FY는 부호도 모르거니와 원래 X랑 Y가 분 모로 가고 FX랑 FY가 분 자로 가야 그나마 평균 변화율이라는 형태로 해석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된다 사실. 근데 코 다 내놓고 씨발 수업할 거면 마스크 왜 낍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 너무 덥고 너무 숨차고 진짜 농담 아니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뭔지 알겠어? 제한된 숨으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개 열공합니다. 알겠죠? 개 덥지 시험 기간이지 마스크 껴야 되지. 그러나 수업합니다. 알겠죠? 죽는 그날까지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내가 죽는다는 얘기지 너네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네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지. 적어도 20년 오래 살아야지.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 평균 수명이 100년이래. 그치? 평균 수명 100세시대.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금은 평균 수명이 100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몇 세쯤 되게? 85세 정도 돼. 맞아. 근데 남녀가 있으니까 나도 남자니까 80세 정도 맞겠지 사실은. 여자는 좀 더 살고. 근데 이제 80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어렸을 때는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진짜야 진짜. 눈에 맞던 70세였어. 20년이 지나니까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어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평균 수명이 70세인데 내가 예를 들면 20살이었다고 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씨발 내 인생 50년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대충. 근데 내가 40세가 됐어. 아니, 안 됐는데 됐다면 말이야. 알겠지? 됐다면 근데 평균 수명이 80세가 된 거야. 오예, 그럼 뭐야? 오예, 뭐야 그러면? 40년 남았잖아. 이사다. 20년 사는데 40년 남았네. 이렇게 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왜냐면 안 죽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따져보니까 이게 안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다시 여기 60세가 됐어요. 20년 살았잖아? 근데 평균 수명이 90세가 됐어.
아직도 30년이 남았네. 10년 어디 갔지? 이렇게 되고 다시 80세가 됐어. 그랬더니 평균 수명이 뭐야? 100세가 된 거야. 자, 그럼 20년 남았지. 그리고 실제로 100세가 됐어. 그럼 죽어야 되잖아? 안 죽어. 근데 왜? 얘도 뭐 되니까 110세가 되니까 욕 같은데 하여튼 110세가 된 거야. 자, 그럼 또 10년 남고 뭐 계속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등비수열로 쭉쭉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라고 하는 거냐?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평균 수명이 2년마다 1년씩 길어졌어. 그러면 실제로 2년 살아도 1년 또 남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해서 꽤 오래 산다 이렇게 된 거였었단 말이야. 진짜야,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평균 수명 80세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저는 분명히 어렸을 때 70세가 되게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70대 넘어서 8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아직도 기억 남는 말 중에 호상이란 말을 들었어. 호상, 얘들아 뭔지 알아? 좋은 상이란 뜻이에요. 이상하잖아 말이. 씨발 좋은 상이 어딨어, 사람이 죽었는데. 알겠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충분히 장수를 누리다가 큰 병 없으시게 고통스러운 일 없고 가족들 안 괴롭히고 당신도 안 괴로우시고 그냥 약간 주무시다 돌아가신 그런 상을 호상이라고 한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어른 친척들이 오셔가지고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호상이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호상 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 호상이 뭐예요? 그랬더니 좋은 상이래.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엄마로 치면 뭐야? 엄마로 치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요. 외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씨발 아들내미가 뭐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호상이 왜 이럴 뜻이냐면 이게 설명해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좋은 상이 하고 갔는데 어린 마음에 씨발 마태이가 가는 거예요. 좋은 상? 잘 뒤졌다는 뜻인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그거잖아. 식전에 말하면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뭐 호상 이렇게 된 거야. 나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 죽겠는데.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게 70 몇 세 돌아가시면 그게 근 80세까지 사신 거니까 호상으로 취급이 된 거야.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78세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호상이십니다 이러면 씨발 평균 수명만도 못 살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좀 많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농담 아니고 100세 시대가 될 건데 갑자기 얘기 왜 했는지 알아? 이게 안 는데. 올해 작년부터 안 늘었어. 80 몇 세였잖아 평균 수명이. 그 2년마다 1세니까 0.5세씩 계속 늘어야 되지. 근데 성장이 멈춘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기술의 발달이 벽에 부딪혔다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사람이 많이 죽는다던가.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많이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됐다는 거야. 80 몇 세를 굳어진 거야. 자, 굳어지는 것까지도 뭐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늘던 게 굳었으니까 늘 알다시피 극대를 찍으면 뭐가 돼? 이제 감소한단 말이야. 이게 다시 줄으면 그때부터 졸라 무섭지. 난 1년을 살았는데 평균 수명은 0.5세가 단축됐어. 그러면 씨발 1년 살았는데 1.5세 내 남은 여명이 1.5년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무섭죠. 실제로 나중에 수리 논술 문제 중에 이 기대 수명, 기대 여명, 평균 수명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줘? 진짜 요거만 되게 재밌어. 요거만 하나 들어봐. 말 나온 김에 하나 들어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 진짜 재밌습니다. 조선시대에 평균 수명이 예를 들면 25세인 거야. 자, 이런 거야. 만약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쳐요. 충격적이지 않냐? 솔직히 충격적이지 않냐? 25세가 평균 수명이면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공부고 보고 씹을 때 개뿔 끝이지. 너네 지금 노인이야. 곧 죽어. 씨발 곧 죽어. 이대로 가면 곧 죽어. 자,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사춘기 끝나자마자 2차 성징 끝나자마자 바로 결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멸종해. 진짜라니까. 무슨 뭐 아직 미성년자고 자식고 개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2차 성징이 끝나자마자 빨리 결혼해서 이거는 생존의 문제로 생식을 해서 자녀를 출산해야만 해. 안 그러면 이거 죽으니까. 알겠지? 내가 이 말을 듣고 25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충격적으로 낮은 숫자였어. 그래서 씨발 이거 말이 되나? 맞지? 그럼 25세 때 죽으면 세상에 할아버지라는 개념은 왜 있는 거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 15세 부부가 있었다고 쳐요. 알겠지? 15세 부부가 있었다고 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5세에 대해서 죽고 그 자녀들이 10세가 됐어. 알겠지? 그래서 뒤졌어. 그래가지고 10세가 이제 15세가 되면 5년 내에 또 지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10살짜리 애들이 뭐 농사도 짓고 씨발 뭐 하면서 이제 뭐 고기도 소도 잡아서 고기도 죽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기도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생각했는데 이거더라고. 40년씩은 대충 살았다 치고 일반적으로 살아나면 40세 차는데 1년을 못 사는 애들이 5분의 1이고 1년 이상 살면
대충 40대 넘기는 거지. 이렇게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만 산다 쳐요. 그럼 얼마야? 곱하기 5분의 4 하면 32년이지. 그치? 이 5분의 1은 뭐 0이지. 그럼 평균 수명 32년이 되는 거야. 예산 40년 산다 치면.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년을 넘겼다고 축하한다고 돌잔치를 한 거래요. 존나 충격적이지. 요즘에 씨발 돌잔치 하러 가서 금반지나 뭐 이런 거 주거나 떡 먹을 때 와 살았다 이거에 박수치냐? 돌잔치 가서 애기를 보면서 와 너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씨발 살아남다니 이러냐고. 그랬다가 진짜 그 부모한테 빤 맞죠. 알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귀엽다지. 도대체 돌제비 뭐하냐. 이게 그 돌잔치에 화두고 그냥 애고 이게 예쁘다 걸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뭐 이거지. 실제로 돌잔치 할 때 애기들은 자요. 피곤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는 그 재미지. 그지? 근데 이제 정말 근데 그때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알겠지? 이게 평균 수명의 수치 평균의 오류 중에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쓸데기 없는 얘기였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고? X를 넘기고 Y 넘기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얘가 더 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더 커졌더니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F에게 정보로 주어진 건 뭐냐면 평변감입니다. 알겠죠? 평변감이에요. 근데 질문. 이 둘 중에 뭐가 맞다 그랬어? 이계도가 평변감이면 뭐야? 이계도가 중에서 1번이 맞다 그랬어? 2번이 맞다 그랬어? 이계도가 이면 그래서 위로 볼록하면 어떻게 된다고? 평균 변화율은 감소한다고. 근데 평변이 감소한다고 이계도가 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렇다고 가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물론 되는 이유도 있긴 있어.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대소관계잖아. A랑 B랑 C랑 뭐가 더 크고 작냐를 묻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단답형이잖아. 단답형이란 말은 뭐야? 이 조건 하에서는 대소관계가 하나로 고정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지. 맞지? 객관식에서 대소관계를 고르시오라고 했다면 이 방향성이 이럴 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무조건 뭐야? 원웨이라는 거잖아. 원웨이. 알겠지? 원웨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평변감은 이계도가 음수인 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제일 유명한 새끼가 이계도가 음인 놈이니까 걔를 대표로 뽑아서 문제를 풀자 라고 하면 수능적으로는 뭐야? 오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능적으로는 오라. 수능적으로는 단답형을 때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논술 문제를 만약에 출제됐다 치자. 이거니까 이계도가 음수라면 하고 풀면 어떻게 돼? 새끼는 팍 그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계도가 음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푸는 풀이 있지? 이렇게 푸는 풀이 있죠? 자, 다시 여기 뭐라고? 이게 뭐야,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A, F'0. 그럼 이 직선의 길이가 뭐야? F'0 곱하기 1. 왜냐하면 평균변의 길이 구간 1 동안 이 구간대로 왔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얘가 뭐예요? 얘가 그대로 A죠.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해볼게. 이놈의 넓이는 얼마야? 이놈의 넓이는. 이 넓이는. 여기 다시 1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2분의 1A가 나오는 거죠. 넓이. 그쵸? 알겠죠? 이런 정보가 일단 찾아지죠? 기하학적인 의미가. 자, 그리고 다시 B. B는 뭐야? B. F1을 얘기하는 건데 F1에도 뭘 해주냐? 이게 F1이지 않습니까? F1을 1 곱하고 다시 똑같이 2분의 1 하나 해주도록 하자. 그럼 뭐가 돼? 1 곱하고 2분의 1은 뭐가 나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2분의 1p. 라스트. C는 뭔데? C는 2분의 C는 뭔데? 그냥 말 그대로 0부터 1까지 fx dx. 이게 뭐야? 이게 0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보다 당연히 뭐가 더 크고요? 얘가 더 크고요. 그 다음 제일 큰 건 당연히 여기 접선이 이 녀석이 제일 크고요.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순으로 풀면 어때? 100점이지. 수능에서는 말이야. 왜? 아니 어차피 이거면 이거인 애들도 얘가 포함하니까 이거인 애들 중에 대표로 얘를 가지고 와서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자 이거야. 그럼 걔의 대소관계가 얘가 아닌 애들조차 해서도 어떻게 될 거라고? 적용이 될 거라는 것을 이 단답형 문제에서 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써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칩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딴 식으로 풀지 말고요. 정확하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BCA 순으로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되면 뭐라고 풀어봐야 되겠어? 이런 함수를 다시 뭐 해야 된다고? 갖고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함수를 가지고 와주시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기로 했다고요? x랑 y가? 모르잖아요. 0과 1 사이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그냥 얘가 뭐야? x가 0부터 1까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gx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애매해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명확할걸요? (1까지)로 포함을 시켜버리고 0은 정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뭐로 할까? g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하나 구해보자. 알겠지? 다시 g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해? x가 0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뭐가 나오겠어요? 얘 0으로 가. 뭐가 f 프라임 0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될 거고 방금 전에 보였던 이 함수가 이렇게 라고 하자가 되는 거예요. 라하자. 이런 연속 함수로 가정을 해놓고 알겠죠? 그 다음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이 gx가 뭐라고 하자? gx가 어떤 함수라고? 감소함수다. 알겠죠? gx가 감소함수다 라고 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gx가 감소함수라고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식도 알겠죠? 이 식도 다 뭐야? 이 gx가 감소함수라는 조건으로부터 수식적으로 유도해야지만 무슨 풀이가 된다고? 논술적으로 용납이 되는 풀이가 되는 거고 수능이었으니까 뭐로 푸는 거고? 접선으로 푸는 거고. 이해 가세요? 원래는 그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떡할래? 그냥 위로 볼록하게 놓고 푸세요. 제일 빠르니까. 근데 머릿속에 명확히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딱 하나 뭐야? 평균 변화율의 증감이 절대 볼록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볼록성은 평균 변화율의 증감을 보장해줄지언정 평균 변화율의 증감을 주었다고 해서 볼록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것만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자 듣고 나니까 어때? 솔직히 야 이거를 구분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진짜 적어요. 알겠지? 진짜 적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는 게 기본 개념이고 이게 나중에 수능 킬러 쪽으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간다고? 이 평균 변화율이 극값을 가질 때가 바로 뭐야? 접선이 접하는 순간이 된다. 평균 변화가 순간 변화를 갖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 순간으로 이어져서 그래프를 해석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어질 내용인데 지금은 여기 딱 이론적인 부분까지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안 했다. 다시 가볼게요. 더 가볼게요. 뒤에 이어지는 문제는 서울대학교 정신논술 2008년도에 인문계열을 대상으로 한 예시문항입니다. 인문계열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걸 지나치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 문제만 한 바닥 한 장 가득이고요. 해설을 제가 직접 썼는데 한 6, 7페이지 됩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 갑자기 여기서 왜 서울대 수리논술 인문계열 예시문항을 왜 갖고 왔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꼭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율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혼율. 알겠죠? 항상 제가 이혼율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좀 민망해요. 씨발 결혼도 안 애들 대상으로 무슨 이혼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된 거지. 너네 이혼하면 너네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부모님 이야기라고 생각해? 부모님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만 당연히 그건 부모님의 문제죠. 자 이건 아니고 다른 부모님들의 문제죠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혼인수 여태까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전체 혼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 쌍을 다 모아요. 한때라도 부부였던 적이 있던 사람들은 싹 다 모은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전체 누적 이혼수를 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혼율이겠죠. 여태까지 수천만 쌍이 이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 수십만 쌍, 수백만 쌍이 이혼을 했다. 이런 뭐야? 이게 이혼율입니다. 여태까지 100만 쌍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 1000쌍 이혼을 해서 1000쌍 중에 한 쌍꼴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얼마나 바람직한 좋은 이야기냐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무슨 변화율이라고 얘들아? 전체니까 0,0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혼인도 없고 이혼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대비 순간 변화율은 뭐야? 순간 변화율. 순간은 지금 right now 한 명이 결혼하면 어떻게 이혼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통계에서는 순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통계청이 씨발 어떻게 순간적으로 매번 때리겠어, 그지?
통계청은 발표해봤자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해봤자 몇 년마다? 1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딱 때려가지고 한 해 혼인한 수를 때려요. 한 해 이혼한 수를 때려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둘 중에 어떤 게 높을 것 같아? 당연히 이게 높죠. 당연히 이게 높지. 옛날에는 이혼이 진짜 힘든 거였지.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려 막 술 먹고 이 옆편네가 남자가 하는 말에 무슨 말 대답을 해 이러면서 때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아 저 시절은 저랬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너네 아빠가 너네 엄마한테 생각해봐.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들고 술병을 들고 너네 엄마한테 옆편네가 어디서 말 대답을 해서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씨발 그게 현대 사회에서 말이 되는 말인가? 알겠지? 근데 그렇게 맞았다 쳐요. 그러면 일단 어머니가 화도 내겠지만 그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지만 결론적으로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당시에는 할머니들이 막 참고 사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맞아도 우리 지압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몰라 내가 그 당시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 어디서 여자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말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낮고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됐어? 높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얘보다 높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고?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점점 누적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평균 변화율보다 순간 변화율이 높으니까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지금 현재 0.5 정도까지 왔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혼인을 안 하니까. 이혼을 많이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 1번 이것도 이유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 얘들아 봐봐. 이게 이론적으로 1을 넘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얘들아 가능해. 이건 돼. 이건 안 돼. 씨발 이게 1이 넘었다. 말이 안 돼. 여태까지 혼인을 씨발 뺐는데 어떻게 이혼이 더 많아? 이건 말이 안. 이건 1을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순간적으로 1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혼하는 상태, 결혼만 하면 닥치고 이혼하는 상태를 이런 상태라고 치자고. 근데 이혼을 안 했어. 아무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이혼하면 뭐 나라에서 뭐 상금으로 몇 억씩 줍니다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모두 다 이혼을 하겠지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사랑해도 일단 이혼하자. 이혼하고 계속 살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서 이렇게 쫙 미친 듯이 이혼을 한 거야. 그럼 이 순간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일보다 어떨 수 있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수학적인 걸 설명하려다가 보는 거야. 그런 거지. 저 새끼 머릿속에는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어떤 나라가 미쳤다고 씨발 이혼하면 뭐 몇 억을 주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만약에 진짜 이혼하면 몇 억 줍니다 이렇게 되면 막 결혼과 이혼이 막 폭발할걸?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결혼해. 그 다음에 이혼해. 맞지? 야 오늘 너 결혼했냐? 아니 아직 안 했어. 빨리 가서 결혼하자 우리. 자 그다음에 2주 후에 뭐 할 거야. 뭐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뭔데 숙려기간 이런 거 2주인가 4주인가 있어요. 숙려기간 후에 이혼하자. 오케이 합의? 콜? 오케이 콜. 이렇게 그죠? 자 하여튼 그렇다 치 1점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근데 이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혼인한 사람이 오래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 이혼한 대상은 어디서 이혼한 사람들이야? 그동안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실생활에 적용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만 시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을 선도한다. 평균 변화율의 증감이 이계도함수의 울록성, 불록성을 절대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바뀌는 평균 변화율의 극값이 접선값이 된다. 이런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완벽하게 개념 잡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